이번에는 분데스리가로 갑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 케인 현재 미친 득점 페이스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멀티골 터뜨렸고요. 지금 리그에서 17골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의 행복 축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우선 분데스리가 11경기에서 17골,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4경기에서 4골, 슈퍼컵 제외하고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합쳐서 21골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리그에서만 해트트릭 3회 기록했죠. 네, 참 이 월드 클래스의 선수에게는 딱히 적응 기간이 필요 없다라는 표현이 저는 해리 케인 같은 선수를 두고 좀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뭐 이미 토트넘 허스퍼에 있을 때부터 잉글랜드를 넘어서 유럽 정상급 공격수로 항상 평가를 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의 그런 것도 있었죠. 만약에 케인이 프리미어리그를 떠나서 다른 리그로 갔을 때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네. 해리 케인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 걱정 섞인 뭐 이제 우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뭐 완벽하게 떨쳐버리고 지금 분데스를 폭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 앞에서 적응이라는 단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 단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리 케인이 이렇게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 이유는 투엘 감독의 전술에 그만큼 잘 녹아들었기 때문일까요? 사실 초반부에는 약간 저는 겉도는 느낌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투엘 감독이 특정 시점부터는 해리 케인을 기존에 이제 토트넘이나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되게 많이 내리면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케인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적인 측면이 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근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물론 투엘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에 점차 적응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선수 개인의 클래스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해리 케인 개인의 클래스를 저는 최근 경기들에서는 계속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게 바이언의 경기를 틀어두면 그래도 해리 케인 무조건 한 골은 넣겠지? 라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득점 페이스를 쭉 봐도 이번 시즌 리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해리 케인이 득점을 못한 경기가 딱 2경기 있어요. 메넨글라트바흐전이 있었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자 보죠. 브레멘전, 그리고 레버쿠젠전, 라이프치히전, 마인츠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멀티골 이상입니다. 2골 아니면 3골, 그리고 이 중에 리그 기준으로 해트트릭만 3번이 있었으니까요. 해리 케인의 이 기록과 비교가 될 만한 선수가 있죠. 바로 리오넬 메시. 자, 여러분 아마 펩 인터뷰 가끔 보신 분들은 혹은 쭉 봐왔던 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펩은 모든 선수에게 뭐 칭찬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항상 논외로 치는 선수가 하나 있죠. 메시는 제외. 언제나 메시는 제외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메시를 끌어오는 건 골 기록을 얘기할 때 사실 메시가 워낙 대단한 기록들을 다 써왔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건데, 이 11-12 시즌 메시가 리가에서 50골을 넣었죠. 저는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는데, 물론 그건 있어요. 분데스리가가 경기 수가 좀 적습니다. 34경기고 리가들은,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나 라리가나 세리아는 이 38경기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감안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페이스만 놓고 봤을 때는 40골을 넘길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50골 근처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페이스이기 때문에 메시를 일단 끌고는 와봤거든요. 근데 글쎄요, 뭐 이 기록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미 케인은 대단한 기록을 쓰고 있는 건 맞긴 합니다. 2011-12 시즌에 리오넬 메시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이 시기가 리오넬 메시는 사실 저는 모든 시즌이 전성기라고 생각하는데, 인정. 이 시즌이 저는 메시의 신체적인 그리고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점이었다. 진짜 최고의 리오넬 메시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시기에 리오넬 메시는 라이브로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때 메시는 경기 끝나고 한 골 넣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좀 부진하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의 퍼포먼스였습니다. 혹은 공격 포인트가 없을 때 이제 그런 소리가 뒷받침이 될 만큼의 그런 경기적인 영향력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메시에게는 이제 최고의 좀 커리어 하이 시즌으로 남아있고, 아마 메시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정말 많은 축구 팬들이, 그리고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리오넬 메시의 시즌을 회고할 때 아마 2011-2012 시즌을 입에 좀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대단했었던 시즌이죠. 그러면은 지금의 케인 그리고 그때 당시에 메시를 비교해 딱 봤을 때 두 선수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포지션 차이가 크죠. 팀 차이도 크고 리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양현 아나운서가
축구 이 방송을 MC를 본다거나 네. 콘텐츠를 했을 때 웬만하면 그냥 메시랑은 비교 자체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왜냐면 고트라. 이게 너무 좀 뭔가를 비교했을 때 다른 선수를 좀 초라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나마 호날두니까, 이게 호날두가 지금이야 좀 개그밈으로 쓰이지만 사실 이 선수도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축구사의 한 획을 크게 그은 선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니까 이게 삐등삐등하게 얘기가 되는 거지, 어지간한 선수면 뭐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차이점을 찾자면 리오넬 메시는 최전방 공격수는 아니죠. 뭐 펄스 나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윙포워드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고, 해리 케인은 최전방 공격수인데 또 해리 케인도 또 독특합니다. 최전방 공격수이면서도 넘버 10 역할을 할 수 있는 9.5번 스타일의 유형이기도 하고, 경기에 대한 영향력도 유사점을 찾죠. 오히려 차라리 유사점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는 앞쪽에서 득점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이 선수 전체가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컸던 선수인데, 해리 케인이 위치하고 있는 이 넘버 9 공격수 선수들은 비교적 경기 영향력이 떨어지는 선수들도 경기에 뛸 수 있어요. 왜? 앞쪽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골을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케인은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팀적으로 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비교를 한다기보다 리오넬 메시만큼은 아닐지라도 해리 케인은 팀 전체의 경기적인 부분의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유사점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해리 케인도 각광을 받는, 최근의 공격수들은 그냥 골만 넣는다고 해서는 좀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해리 케인은 그 이상의 공격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그러면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이 선수랑 비교하는 게 더 낫겠네요. 레반도프스키. 그쵸. 이게 좀 직접적으로 이 해리 케인의 지금 퍼포먼스나 스탯적인 부분을 종합해봤을 때는 같은 리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바이에른 뮌헨의 선배격인 공격수랑 이제 붙이는 게, 네. 경기수도 같고 이제 어쨌든 활약했었던 시기도 좀 비슷한 두 공격수니까. 근데 이제 레반도프스키의 가장 뛰어났었던 시즌을 꼽으라면 아마 2020, 2021 시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시즌이 레반도프스키에게도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게르트 밀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네. 당시에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40골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 기록을 좀 갈아치우게 됐는데, 사실 당시에 레반도프스키의 느낌을 좀 설명하자면, 물론 지금도 레반도프스키 저는 대단한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요번 시즌이 뭐 조금 아쉽다는 예.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 선수도 사실 이제 나이가 있어서 레비가 88이죠. 88 이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나이면 5. 이 김수빈 캐스터랑 동갑이에요. 네. 김수빈 캐스터는 이제 빠른 팔고 빠르를 자처하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김용남. 용남이 김용남 캐스터가 88인데 이때쯤부터는 꺾여 내려오다가 은퇴를 생각할 때쯤이 되긴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꽤 기량을 오랫동안 잘 유지한 거죠. 네. 네. 근데 레반도프스키의 이 시기를 기억해보면 정말 저는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컴플리트 포워드의 정석. 그러니까 정말 큰 육각형 스트라이커가 있다면 이거는 레반도프스키를 두고 지칭하는 말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저는 이제 쓰고 싶고, 아마 많은 분들도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이때 레반도프스키는 연계면 연계, 득점이면 득점,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 막 속도가 붙어서 또 느린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라인 깨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배우 공간 침투하면서 득점 마무리,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는 머리, 발, 진짜 그냥 신체 어느 부위로든 득점이 다 가능한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때의 임팩트는, 지금 해리 케인도 정말 대단한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레반도프스키가 그때 줬었던 진짜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유형의 스트라이커가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느꼈었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게르트 밀러의 분데스리가 한 시즌의 최다 득점이 40골이었는데 그걸 갱신하고 41골 넣었잖아요. 네. 이 기록을 그러면 해리 케인이 이번 시즌에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뭐 페이스만 놓고 보면 뭐 되죠. 이제, 예, 산술적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그냥 그렇죠. 계산하면 50골 넘어요. 예. 오. 그래서 이 키커에서도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온라인 이 팬들을 상대로. 근데 케인이 이제 40골 넘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7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산술적으로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축구 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뭐 경기를 치르는 와중에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물론 이제 케인이 부상이 또 많은 선수가 아니라서 이건 지켜봐야겠지만, 뭐 부상으로 못 나오는 경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바이언의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리그에서 뭐 체력 안배 차원에서 케인이 뭐 이제 경기를 조금만 소화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레반도프스키도 이때 당시 분데스리가에서 29경기를 소화를 했어요. 근데 네. 이 29경기 소화하는 와중에 이제 부상이 또 있었기 때문에 경기 수가 좀 이제 낮아졌었던 와중에 41골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뭐 케인 역시도 못할 건 없지만
이 게르트 뮬러의 기록이 정말 오랜 기간 깨지지 않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오랫동안 게리트 밀러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깬 게 대단한 건데 글쎄요. 깰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레반도프스키의 어떤 이런 기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올해부터 내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에 여러분 유로가 있습니다. 네. 잉글랜드는 가장 강력한 유로 우승 후보국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발롱도르를 얘기할 때 근데 혼란은 이제 아무래도 또 유로가 껴있는 국가대항전이 껴있는 경우에는 노르웨이가 우승권 그 후보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은바페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벨링엄 얘기가 나왔는데 벨링엄이 워낙 말도 안 되게 뛰어난 활약을 해서 그렇지 해리 케인도 저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팀이 바이언이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가장 강력한 주축 공격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득점 기록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내고 발롱도르까지 또 만약에 딸 수 있다 그러면 레반도프스키의 버금가는 공격수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뭐 모자람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저는 느낌상 왠지 제 그냥 생각입니다. 네. 타이 왠지 딱 41골 넣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그냥 같긴 해요. 뭔가 타이를 기록하지 않을까. 그냥 제 예측입니다. 41골 거기서 딱 스탑. 그럼 예측 한번 해주시죠. 아니,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해주세요. 예? 뭐 비슷하게 넣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왜요? 그냥요. 뭐 곤장 맞자는 얘기 안 했잖아요. 아, 예. 그냥 예측. 저는 40골. 한 골 못 미칠 것 같다. 40골. 깨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과연. 얼마 넣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40골, 41골이잖아요. 네. 42골. 42골. 그러면 네. 이거 넘는 거예요. 그러면 오, 이거 알겠습니다. 해리 케인 대단한 기록입니다. 정말. 이게 데뷔 시즌에 이 정도 넣는다? 물론 이 선수가 어린 나이에 온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데뷔 시즌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바이언이랑 분데스리가 데뷔는 맞긴 하니까 여기서 42골 넣으면 해리 케인은 본인이 염원했었던 뭐 개인 수상이나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토트넘에 있을 때는 본인이 중심이 되긴 했지만 트로피와 약간 멀리 있었던 게 아쉬웠을 텐데 만약에 케인이 42골이면 글쎄요 42골 넣고 레버쿠젠이 우승하면 그것도 이제 좀 골치 아픈 문제가 되긴 할 텐데 그래도 바이언이 또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42골 넣으면 저는 우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지금의 페이스란 불가능해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느낌상. 페이스면 51골 넣거든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메시 네네. 50골 넣은 시즌 우승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어. 네. 네. 와, 그건 상당히 슬픈 기록인데요. 그죠 좀. 네, 과연 이번 시즌에 해리 케인 한 시즌 최다 득점 또 유럽 최고의 공격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